신경숙 작가의 표절 의혹 사태, 검찰 고발이라는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표절 의혹을 제기한 이용중 작가와 문학계에서는 이 문제는 문단 스스로 해결할 일이다. 검찰 고발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자, 신경숙 작가를 사기 및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 고발한 한국사회문제연구원의 현택수 원장을 연결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신경숙 씨를 업무방해와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셨는데, 자, 검찰 고발까지 하신 이유는 어떤 이유였습니까? 네, 저는 평소 그 표절 행위가 우리 사회 그 각 분야에서 만연되고 있는데 이것이 큰 사회 문제라고 인식해 왔습니다. 예. 저도 이제 대학에 오랫동안 몸담았었는데 대학이나 학계에서 논문 표절 문제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런 문제가 제기되고 문제 해결하는 방식이 이 문단계에서도 똑같이 판박이로 똑같이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이 표절을 인정하지 않는 이런 작가와 그다음에 또 거기도 대중을 우롱한 듯한 그 출판사의 불성실한 또 이 무책임한 태도를 보고 제가 실망을 하고 분노를 느껴서 고발을 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 신경숙 작가가 표절을 했다는 것은 100% 맞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예, 뭐 표절이 무슨 고무줄 잣대가 있어서 네. 누가 보면 표절이고 뭐 표절이 아닐 수 있고 그런 게 아닙니다. 표절은 사전적 정의가 있고 예. 출처 없이 남의 글을 조금이라도 갖다 쓰면 표절입니다. 예.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지금 뭐 언론상에서 많이 보도된 그런 내용 갖고 충분히 이건 표절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이것이 표절이 아니라면은 뭐 대한민국의 표절은 더 이상의 뭐 논문 표절도 없고 작품 표절, 뭐 가요 표절도 없는 것이죠. 예. 그럼 원장님께서 이제 미시에마 육교의 우국과 루이제 린저의 생애 한가운데를 표절했다 이런 것을 이제 검찰 고발하셨는데 그럼 내용 자체도 교수님께서 직접 확인하신 겁니까? 예, 저도 확인을 했고요. 예. 그다음에 뭐 내용도 확인 안 하고 뭐 고발할 수 없는 거죠. 뭐 예. 검사도 지금 입수해서 확인하고 있다는데. 예. 근데 사람들이 이런 해괴 망측한 논리를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뭐 일부 표절은 뭐 표절이 아닌 것처럼 얘기하는 거. 저는 이거 굉장히 반대합니다. 보통 대학이나 학계에서도 이렇게 뭐 의도적 표절에 의도가 없었다. 혹은 전체 논문의 뭐 창의성을 훼손할 정도의 표절은 아니다. 뭐 이런 식의 아주 말장난 궤변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러한 논리에서 고발을 했습니다. 사람을 주먹으로 한 번 때리나 구타하나 여러 번 구타나 폭력은 폭력이지 무슨 구타의 횟수나 비율이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예. 어제 보니까 뭐 이석현 국회의원이라신 분도 뭐 몇 문장 때문에 뭐 표절이냐 고발까지 하냐 뭐 이렇게 트위터에서 썼다고 하는데 예. 이거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뭐 논문도 15% 표절이어야만이 뭐 표절 논란이 나온다. 이런 해괴망측한 기준을 말씀하시는데 저는 좀 이거 굉장히 반대하고 이건 없는 논리, 없는 기준 갖고 그냥 들이대는. 예, 알겠습니다. 예. 근데 이제 검찰 수사에 대해서 이제 문단과 출판계 쪽은 비판적인 입장이 많네요. 일단 한국작가회의에서는 검찰 수사는 해결한 일이다. 이 검찰 조사가 아닌 순수한 논의회장으로 문단 스스로 이 문제 풀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순수한 그럼 지금까지 순수한 논의 작업을 한 번도 안 했습니까? 그리고 검찰 조사가 왜 순수한 조사가 아니고 또 더 나가서 검찰 조사하는 것이 뭐 미개 사회라고까지 했다고 하는데 예. 검찰 조사하면 미개 사회입니까? 오죽 문학계에서 그동안 이렇게 얘기도 안 되니까 최초에 고발한 이용준 작가도 언론사에다가 기고한 거 아닙니까? 이 문제를 사회 여론을 형성시키려고. 예. 자체 내서 안 되기 때문에 이미 사회 밖으로 나온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이것은 더 이상 문학 내에서 논의의 장을 그동안 15년 동안 못 풀었으니까 이거는 이제 사회 문제가 돼야 한다. 마치 대학에서 논문 표절 문제 이거 해결 안 되고 지금 수십 년 동안 지금 해결되지 않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예. 자, 그런데 이제 그렇다면 이 검찰 수사가 진행이 돼서 만약에 표절로 확인이 되면 그 후에는 어떤 조치가 따라야 되나요? 이건 뭐 법이라는 저는 저도 사실 뭐 검찰이나 뭐 사법부를 100%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뭐 우리나라가 뭐 이렇게 전부 다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만족할 만한 그런 법적인 그 결과가 나온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 법적으로 표절이 아니다. 물론 이제 12개월면 다 법으로 가죠. 예.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논의 가운데
이제 저자가 어떻게 얘기하고 또 출판사가 어떻게 얘기하고 그런 것이 또 하나의 기점으로 돼서 또 사회적인 그 공론의 장으로 또 다시 또 끌어줄 수 있다는 얘기죠. 예. 그런 그 의미가 있는 것이고 법은 사실 법이라는 것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어떻게 본다면은 뭐 법적인 구성 요건이 갖추지 못해서 표절임에도 불구하고 뭐 기소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예. 또 이 형사사건이 아니고 민사적으로 풀어야 할 또 그런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법의 만능, 법의 법의 결과에 전 거기에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예. 이제 문학에서 현 논의는 끝났다. 이제 그다음에 언론사회 결국 법으로 가고 우리가 이렇게 언론에서 까발리고 모든 걸 얘기하면은 독자들이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네. 이것이 저의 목적은 작가가 구속되거나 출판사가 그게 아닙니다. 네. 예, 독자가 판단해서 표절 맞고 저거는 의도 고의성이 있다 없다 판단해서 독자가 환불을 요구하는지.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문학계 스스로 어떤 자정 능력이 없다 이렇게 판단하신 것 같은데 그럼 만약에 법적으로 표절로 확인이 되면 민사적으로 신경수 작가의 책을 산 독자들에게 반환 조치까지 있어야 한다 이렇게도 보시는 건가요? 저도 거기까지 가고 싶진 않아요. 그냥 지금이라도 출판사 측에서 독자들에게 표절이냐 아니냐를 분명하게 얘기하고 창비의 그 대표적인 상징 그 교수가 이제 백낙정 교수 아닙니까? 언론부께서 표절이다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거기에 대한 말로만 사과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사과는 행동, 피해 보상이 따라야겠죠. 그래서 200만 그 책 한 권만 해도 엄마를 부탁해만 해도 200만 못 팔렸다고 하니까 출판사가 한 200억 원 이상 그죠? 또 단체가 한다면 수백억 원의 이득을 봤을 겁니다. 작가도 인세가 막 수십억이니까요. 이런 것을 독자들에게 다 환불하겠다. 이런 정도의 그 진정한 사과가 있어야만이 이 문제가 해결되고 법으로 갈 필요 없고 그렇게 한다면 저도 고발 취소하겠습니다. 진정성 있는 사과가 있다면 고발 취소하겠다. 자, 그런데 이제 신경수 작가의 경우는 창비를 통한 입장 외에는 어떤 입장도 표하지 않고 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렇게 이미 이렇게까지 했는데 개인적인 망신도 당하고 얼마나 또 괴롭겠습니까? 그것이 본인이 의도를 했던 미필적 고의든. 그래서 저는 작가에게 자꾸 나서서 공개 어떻게 사과하고 입장 표명하라는 것도 저는 좀 지나친 인권 침해 같아요. 우리가 표절은 결과를 보고 결과물이 물증이 있는데 굳이 그 작가의 또 얘기를 들어봐가지고 그렇게 또 공개 망신시킬 필요가 있겠습니까? 작가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이건 출판사하고 독자들이 판단해서 할 문제니까 거기에 대한 독자들이 나 표절이다 속았다 하고 출판사가 인정하고 풀어주는 거지 왜 자꾸 이렇게 신경수 작가와 그 남편도 문화평론가까지 또 알겠습니다. 저격수라고 하는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하는 거는 저는 원치 않아요. 알겠습니다. 일단 독자들이 알아서 판단할 문제다라는 말씀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한국사회문제연구소의 현택수 원장이었습니다.